내일부터 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8%포인트씩 또 오릅니다. 많게는 최고 7%대 중반에 이를 전망입니다. 가계가 한 달에 내는 대출 이자만 1년 새 80만 원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김 기자, 10월 코픽스 금리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최고치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이 10월 코픽스 금리는 전달보다 0.58%포인트 오른 3.98%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3.8%의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예. 코픽스는 이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고 여기에다가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대출금리가 이번 코픽스 금리 상승분 0.58%포인트만큼 일괄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연 5.18에서 7.02%였으니까 내일부터는 연 5.76에서 7.60%로 뛰게 되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겠죠? 네, 맞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인데요. 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즉 그 예적금을 유치하거나 은행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난달 빅스텝 단행으로 은행들의 이 조달 금리도 같이 뛰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자마자 은행들이 적게는 0.5%포인트에서 많게는 1%포인트까지 예적금 금리를 앞다퉈서 올렸거든요. 예. 여기에 지난달 4일에 이 강원도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이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또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채권 발행 금리도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러면 코픽스 금리가 다음 달에도 또 한 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당장 다음 주에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최근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다가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또 워낙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좀 건전성이 높은 은행채로 좀 시중에 자금이 몰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작 기업들이 또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당국이 은행권 너네 잠깐만 있어 봐봐. 은행채 발행은 조금 자제하고 있어 봐봐. 이런 식으로 좀 나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 은행권에서는 사실 자금 조달 수단을 하나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 결국 남아있는 거는 예적금을 통한 재원 조달밖에 없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은행들끼리 예적금 금리 경쟁이 치열해졌고 심지어 1금융권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 연 7%대 상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 한 달 뒤에 발표될 이 코픽스 금리에 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예. 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코픽스 금리라는 게 은행들의 어떤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은행들이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가계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거다 이런 원리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도 대출금리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이 주담대 금리는 올 들어서만 벌써 연 1.5에서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오늘 코픽스 금리 상승분까지 좀 더해서 반영을 해본다면 네. 연 2에서 2.5%포인트가량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만약에 1억 원을 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1년 사이에 약 21만 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주택 평균 매가가 이 9억 2,700만 원 정도였는데 물론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LTV 40%를 적용을 하면 최대 약 3억 7천만 원 가량의 주담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규모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라면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는 올 들어서 최대 80만 원 가까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월간으로 80만 원이면 연간으로는 거의 1,000만 원대를 호가하는 수준 아닙니까? 좀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은행들이 또 가계대출 금리만 올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기업대출 금리도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이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평균 4.19에서 5.56%였는데요. 예. 9월에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또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이거든요. 때문에 가계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에게 있어서 사실 더 큰 문제는 금리보다 이 자금 조달인데요. 예. 현재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기업대출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국내 은행의 기업 대출 태도 지수는 3분기, 4분기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요.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금융기관이 그만큼 대출 지급을 꺼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정말 이제 기업도 가게도 지금 모두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금융회사들로부터 제공받던 혜택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슬기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카드가 최장 12개월까지 제공했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오늘부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현대카드를 사용하면 받을 수 있었던 2개월에서 5개월 무이자 할부와 면세점과 여행사 등에서 제공됐던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종료됩니다. BC카드는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을 제공했던 법인카드의 마일리지 카드 기준을 이용금액 3,000원당 1마일로 적립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삼성카드도 싱가포르 항공과 제휴에 제공했던 마일리지 전환 혜택을 내년부터 종료합니다. 카드사들이 이처럼 부가 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나선 이유는 채권 시장 경색과 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시장 경색이 심화된 만큼 결국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그간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일명 알짜 카드를 줄줄이 단종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데서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됐던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이 조금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카드론과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는 치솟고 있는 상황.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그간 기본 혜택으로 누려왔던 부가 서비스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금융사들의 신용 경색 문제가 소비자들의 혜택까지 줄이고 있다. 이런 소식 들어봤습니다. 김 기자, 사실 카드의 경쟁력이라는 게 아까 나왔지만 카드의 이제 혜택이나 서비스 이런 측면이 클 텐데 지금 뭐 경쟁력을 스스로 낮춰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이게 카드사들은 자금 조달 부담이 어느 정도길래 상황이 이런 겁니까? 우선 자료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올해 여전체 이 AA 플러스 3년물 금리 추인데요. 1월에 2.42%였던 금리가 지금 5.85%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배 넘게 뛰었죠. 예. 이렇게 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물량을 제대로 소화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금리 인상 기조에 더해서 이 채권 발행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사들은 사실 은행처럼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어서 채권 발행에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때문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비용 절감 움직임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50bp까지는 안 갈 거란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둔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도 12월 FOMC에서 75bp가 아닌 50bp 인상으로 좀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25bp 인상을 예상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이창용 총재의 발언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는데요. 이 총재는 최근 들어서 이 인플레이션과 또 환율이 점차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빨랐던 만큼 경제 여러 부문에서 받는 압박의 강도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과 피로감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김보미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